벌써 와일드카드 TV의 와카 에피소드가 30회를 맞습니다. 만리장성은 하루아침에 쌓은 것이고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와일드카드 TV도 뜻깊은 영상 자료의 축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일입니다. 와카 에피소드 30회 시간을 맞아 숫자 30이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나루히토 덴노가 즉위해서 연호 레이와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1989년 1월 9일 즉위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2919년 4월 30일 퇴위했습니다. 아직 사망하지는 않으셨고 생전에 퇴위한 것입니다. 생전에 이렇게 퇴위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년 4개월 덴노로서의 헤이세이 시대를 지켜왔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30년 4개월. 제가 이것도 개월수 안 세어볼 사람이 아닙니다. 와일드카드 TV에서 이런 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양력으로 30년 4개월인데요. 30년은 30 곱하기 12 하면 360개월입니다. 그래서 360 더하기 4는 364개월입니다. 364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서양의 포크페의 숫자를 다 더하면 364가 된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씁니다. 중국은 음력을 농력, 중국 발음으로 농리 해서 농력을 쓰고요. 음력을 쓰고요. 아직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년을 음력으로 기념합니다. 한국도 아직 실생활에서 음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정, 추석, 단오, 7월 7석 등을 음력으로 기념합니다. 중국도 구정을 음력으로 기념하는데요. 굉장히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추절이라 해서 중국과 한국은 음력을 기준으로 명절을 많이 셉니다. 그런데 일본은 신년 기념 또 단오 등을 양력으로 기념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전통적인 음력의 기념일인데요. 일본은 이것을 모두 바꾸어 양력으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지난 와카 에피소드 10회를 보신 분들은 잘 알 건데요. 364가 서양의 포크페의 숫자를 다 더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양력의 날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포크페도 물론 조커를 2장을 0.5, 0.5에서 다 더하면 364 더하기 0.5 더하기 0.5에서 365가 됩니다. 양력 1년의 날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와카 에피소드 10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일본 국기도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간단 명료한 국기의 무늬가 아닌가 하는데요.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동양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인데요. 일본은 지난 30년간은 크게 볼 때 경제적으로 불황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헤이세이 시대 30년은 경제적으로 크게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헤이세이 시대가 1989년에 시작됐는데요. 1990년부터 2010년은 일본의 경제가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몇 년간은 일본의 경제가 아주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또 미국, 중국이 무역전쟁 등이다 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또 한 더 50년 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또 몇 년 전 해서 이렇게 역사를 살펴볼 때 일본이 좋았던 시절에는 중국이 좋지 않고 중국이 또 경제적으로 호황이거나 군사적으로 대국이었을 때는 일본이 또 열세였고 그런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1960년대 일본 경제는 이게 1990년대, 2000년대의 중국 경제와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제조업으로 그 맹위를 떨치기 이전에 일본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까지는요, 일본이 제조업의 거의 왕국으로서 미국과 유럽에 많이 수출하던 연대였습니다. 그래도 제조업을 크게 보면 일본이 유럽, 미국에 수출하던 거를 한국이 이어받고 다시 한국이 때가 되니까 중국으로 넘겨주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1960년으로부터 올해 2019년까지 약 60년간은 큰 사이클에서 상승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니까 많은 도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노령화됐다. 또 복지, 환경, 의료 등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다가오는 60년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어떤 도전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다가오는 시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약간 어떤 사이클이 하향으로 가고 일본은 상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덴노 즉위식을 맞아서 일본의 아키히토 덴노가 30년 4개월간 일본을 이끌었고요.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일본은 불황기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큰 틀에서 볼 때 호황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그 30년 사이클을 크게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는 약간 어긋납니다만은 감히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5년, 10년은 한국에서는 어려운 도전의 시기, 경제적인 침체,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불황을 겪다가 2024, 2025에서 다시 이 어떤 바닥을 찍고 호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 많은 미래 예측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요 몇 년간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지만은 일본은 한국이 불황일 때는 일본은 또 호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일본 경제는 조금 앞으로 몇 년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지나간 30년을 덴노 즉위식에서 오늘도 30년 만의 덴노 즉위식 그런 어떤 시간 구간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재미난 것은 1926년도에 히로히토 천황이 즉위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횟수로는 64년, 실질적인 기간으로는 62년의 기간 동안 천황 자리에 있다가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364라는 숫자와 히로히토 천황이 재위 기간인 히로히토 천황의 재위 기간인 62년, 또 횟수로 따져서 64년. 물론 여러분들 저번에 보셨다시피 60에서 64 사이의 숫자 60, 61, 62, 63, 64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원의 한 사이클입니다. 주역이 효수가 384 효수가 있는데요. 물론 근계와 근계 하나씩 더 있어서 386효입니다만 384를 옛날 주나라 시대에는 6일을 한 주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384 나누기 6 하면 6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어떤 중국 학자는 384일간의 주나라 시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의 일기장이다. 일기장이 나중에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어마어마한 주역의 어떤 학문적인 문화,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낳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중국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히토 천황도 크게 보면은 어떤 큰 하나의 의미 있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또 즉위하고부터 26년 즉위하고부터 45년, 46년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선언을 하기까지가 약 20년간입니다. 그 인간 선언을 하고 나서 히로히토가 사망할 때까지가 약 41년, 42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큰 기간도 히로히토 천황이 이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던 그때까지가 약 1의 기간, 그리고 인간을 선언하고부터 사망할 때까지가 약 2의 기간, 그 64년을 크게 3등분 하면은 1대2로 등분될 수 있다는 것도 약간은 수학적으로 아주 거칠게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카 에피소드 30회를 맞아서 지난 일본 텐노가 30년 4개월간 재위에 있었는데요. 이 30년 4개월은 364개월이고 364라는 숫자는 1년의 날짜 숫자하고 똑같고 또 서양의 포크페어의 숫자의 합의 숫자하고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